인재상입니다. 최고를 넘어 더 큰 세계를 향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애국심과 헌신, 책임감과 전문지식, 정보감각과 보안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려는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애국심이 있느냐? 이러면은 저 애국심 없습니다. 저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래?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당신이 애국심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느냐? 왜 그런 경험을 느꼈느냐? 그래서 애국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죠. 면접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 당신이 헌신한 경험들이 있느냐? 어떤 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래?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감. 주어진 임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함께 일을 완수하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책임감이 있습니까? 당연히 책임감 있다고 하겠죠, 면접에서는. 그러면 책임감을 구현한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 내가 해외 정보를 지원했는지, 북한 정보를 지원했는지, 안대방을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뭡니까? 내가 해외 정보를 지원하면 내가 뭔가 타겟 국가가 있어야 되겠죠. 타겟 국가가. 그죠? 타겟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북한에 내가 지원했다. 북한 정보를 지원했으면 북한에 대한 정보의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통일이 왜 필요한지, 북한의 지금 실상이 뭔지, 북한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뭔지,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안보, 대테러, 방첩에, 안보수사, 대테러, 방첩에 지원했다면은 안보에 내가 포커싱을 할 것인지, 대테러에 포커싱을 할 것인지, 방첩에 포커싱을 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안보 수사에 대하면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첩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라든지 활동의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기본적인 기초 정보를 갖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대테러라 얘기하면은 그 테러의 양상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유명한 테러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 방첩이면은 소극적 방첩과 적극적 방첩이라는 방첩의 종류라든지, 그래서 그 방첩의 종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관심들을 갖고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군대에서 군사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첩을 지원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학기술이니까 그 부분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냥 제가 멋있어서 한번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면 거의 면접에서 100%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정보감각과 보안의식입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정보감각. 일단 보안의식을 얘기하면은, 저는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보안의식이 아주 투철한 건데, 그럼 당신이 보안의식이 투철했다는 것을 거짓말 탐지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가짜로 가다 놓고 고문을 해서 진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이런 거 테스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 테스트기는 나중에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보안의식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보안의식이 있다는 것을 어떤 행태든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군대에서 어떤 비밀을 다루면서 이러이러한 제가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감각입니다. 정보감각. 정말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 학원도 찾아오시는 것도 노량진역에서 꼬불꼬불 수많은 골목들을 거쳐가지고 한 번만에 찾아오기 쉽지 않은 거죠. 지도 한 번 보고 머릿속에 딱 끼워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골목을 여기서 꺾고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오다가 가게가 몇 개 있었죠? 몇 사람을 만났죠? 오면서 노량진역에서 여기까지 올 동안에 몇 사람을 만났습니까? 지나쳐 왔습니까? 30명 정도 지나쳐 왔습니까? 네, 그 사람들 몽타주를 그릴 수 있나요? 지나오는 가게들이 몇 개였습니까? 햄버거가 커피숍이 몇 개 정도 있었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정보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노량진역에서 지금 시간에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고 일반인들 비율이 어느 정도고 왜 그런 사람들이 비율이 달라졌는지 낮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캐치해내는 거죠. 정보 감각이라는 것은 왜 이 지역은 다른 일반 지역에 비해서 음식점이 많은가? 왜 커피숍이 브랜드 커피숍은 하나도 없죠, 그죠? 스타벅스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약간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조그마한 그 비브랜드 그런 커피숍이 있는 거죠. 왜 학생들이 그 가격에 민감하니까 브랜드 커피숍들이 비싼 거는 잘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커피숍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도 분석하고 이런 게 정보 감각이거든요. 정보 감각. 근데 이걸 뭐 자기가 사실은 뭐 정보 감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정보 감각이 있는 뭐 그런 어떤 작은 사소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캐치해낼 수 있고 자기가 빠르게 그런 걸 기억을 하고 또 그런 그 관찰하고 이런 내용들을 빨리 복기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보 감각입니다. 이게 그냥 뭐 아주 체계적인 훈련에 의해서 일정하게 개발되기도 하고 또 뭐 일정하게는 타고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 그러면은 면접에서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전한 사고, 지식인으로서 어떤 소양, 자신감. 사실 정보기관이 많은 부분들이 거의 휴민트거든요. 인간 정보라는 거죠. 인간 정보. 인간 정보를 뽑는 방법이 대다수는 뭡니까? 사실은 대화잖아요. 대화와 설득. 그죠? 그 나라 사람들 보고 뭐예요? 자기 나라를 배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의 중요한 비밀을 간첩한테, 타국의 정보기관의 요원한테 넘긴다는 것은 간첩행위거든요. 간첩행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간첩행위를 할 수 있도록 속된 말로 잘 꼬셔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간첩행위를 하면서도 간첩행위를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또 대화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야, 너 미안하지만은 너 나라에 저 핵무기 있는지 좀 얘기해봐라. 그 얘기해 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북한 사람을 만난다 한더라도 핵무기 어디 숨겼는지 좀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냥 일반적인 대화하다가 요즘 먹고 살만하냐? 요즘 뭘 좋아하냐? 애 키우기 힘드냐? 북한에는 애들이 뭐 사춘기 없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서술 얘기하다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제 대화를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 직업이나 나이라든지 결혼했는지 가족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멀쩡한데 보고 야 당신 애 요즘 잘 크냐? 야 임마 나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애 결혼 한 번도 한 적도 없어.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결혼하면 사람들이 100% 거의 한 99%는 반지 끼고 다녔거든요. 나 결혼한 사람이다.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나를 꼬시지 말아라. 이런 표시였거든요. 근데 90년대 지나서는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결혼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신혼 때 잠깐 끼는 건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그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내가 캐쳐내야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신뢰를 하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면접에 관련되어 있다. 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좀 설명이 돼 있어야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